여러분, 논리라고 하면 뭔가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요,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벽돌들을 하나씩 같이 쌓아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들어줄 도구를 한번 손에 쥐어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과연 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모든 논리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방식, 그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가장 작은 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명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 두 문장이 있죠? 왼쪽은 명제고 오른쪽은 명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명제가 되려면요, 문장이 아주 명확해서 이건 참이다 또는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애매한 건 안 돼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애매함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아니면 거짓 딱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명백히 거짓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럼 아까 봤던 다른 문장 x는 3의 배수이다. 이건 어떨까요? x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 논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논리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뭐랄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변해요. 이 문장 자체는 아직 참도 거짓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저 미지수 x의 어떤 값을 딱 넣어주는 순간 참이 되거나 혹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문장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진리집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떤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정답들을 그냥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것,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의 전체 범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자연수라고 해보죠. 그리고 조건은 x는 6의 양의 약수이다 예요. 그럼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1, 2, 3, 6이죠. 이 4개의 숫자가 바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명제도 알았고 조건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마치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하듯이 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보는 겁니다. 논리의 연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건들을 결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또는과 그리고를 쓰는 거예요. P 또는 Q라고 하면 진리집합은 P와 Q를 전부 합친 합집합이 되고요. P 그리고 Q라고 하면 P와 Q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교집합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논리가 집합이론이랑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죠?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운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결합된 문장 전체를 아니다 라고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P 또는 Q가 아니다 라던가 P 그리고 Q가 아니다 처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아주 놀라운 대칭성을 보여주거든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죠. P 또는 Q 전체를 부정하면 그냥 각각을 부정해서 P가 아니고 또는 Q가 아니다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가운데 있던 또는이 그리고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P가 아니고 그리고 Q도 아니다가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P 그리고 Q를 부정해 볼게요. 그럼 예상하시겠지만 이번엔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P가 아니거나 또는 Q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보세요. 또는은 그리고로, 그리고는 또는으로 정말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 손에 꽤 많은 도구들이 쥐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논리적인 주장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논증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만약 P이면 Q이다 라는 형식의 문장, 바로 조건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은요,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인데요. 이런 약속인 거죠. 만약에 P라는 조건이 사실이라면 내가 약속하는데 그러면 Q라는 결론도 반드시 사실일 거야.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 약속은 언제 지켜지고 언제 깨지는 걸까요? 1번, 가정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면 당연히 약속을 지켰으니 참이죠. 2번, 가정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면 이건 약속을 어긴 거니까 명백한 거짓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3번이에요. 만약에 가정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약속이 시작될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 문장 전체를 참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약속이 깨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원리 덕분에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P이면 Q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걸 반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 약속이 깨지는 딱 한 가지 경우, 즉 P는 참인데 Q는 거짓이 되는 그 결정적인 사례, 발레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경우를 봤는데요. 이제 판을 한번 확 키워보죠. X는 정치인이다와 같은 단순한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주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모든이나 어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붙여서 그냥 막연했던 조건을 하나의 명확한 명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X에 대해 PX는 참이다 라고 말하거나 PX를 참으로 만드는 어떤 X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그럼 이 주장들이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모든 X에 대해 PX가 참이다. 이 말이 맞으려면요.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 U랑 완전히 똑같아야 해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요. 반면에 어떤 X에 대해 PX가 참이다는 어떨까요? 이건 훨씬 쉬워요. 진리집합 P에 원소가 딱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즉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정말 다르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런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간 주장을 부정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모든은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서로 바꿔주고요. 둘째, 뒤에 따라오는 조건 PX를 PX가 아니다 라고 부정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총동원해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볼까요? 누군가 모든 정치인은 정직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정치인이 부정직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배운 논리에 따르면 저 거대한 주장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